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정면 승부입니다. 네, 국내 카지노 시장이 개방됐습니다. 외국 기업의 국내 카지노 시장이 처음으로 개방된 것인데요. 이르면 2018년 인천 영종도에 입성한다고 합니다. 이번 카지노 시장 개방은 외국 관광객 유치와 경기 활성화, 서비스업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것인데요. 이에 따른 기대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사행성과 외국 자본의 먹튀 가능성도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도 강조된 뉴스 정면 승부는 yes or no로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외국계 카지노 자본의 영종도 입성 필요한가요?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외국계 카지노 자본의 영종도 입성 필요한가요? 입니다. 예스나 노로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 이 방송이 끝날 무렵 그 결과를 집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문자 50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는데요.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개월 구독권 그리고 맥스무비 영화 예배권을 준비하겠습니다. 3월 18일 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게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자력 방호 방제법이 지금 정치권에서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네. 도대체 무슨 법이고요?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네. 국제 신인도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네. 정부가 잠시 깜빡하고 있었다. 이런 개정안이 하나 있죠. 바로 원자력 방호 방제법입니다. 네. 이것을 두고 지금 여야 간 입씨름이 어제부터 한창입니다. 새누리당은 어제 3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면서 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요. 이제까지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가 야당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불쾌하다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네. 관련해서요. 새누리당은 당장 내일부터 소관 상임위인 미방위를 열고요. 언제든 법안을 처리할 준비 태세에 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방송법 등 그 100여 개의 법안을 일괄 처리하자면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많은 법 동시에 하자 이런 얘기네요. 그런 거죠. 야당 네. 쪽에서는. 네. 그런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도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하면서 야당을 비판해대면서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였는데요. 국회에서 다른 법안과 연계해서 이것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핵 안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앞장서 나가기는커녕 약속한 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국익에 큰 손상이 될 것이라면서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당장 다음 주 열리는 핵 안보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한마디로 좀 체면이 안 서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회를 탓하기 전에 뒷북친 정부의 미숙함을 먼저 지적했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네. 여야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는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고노다마 계승 발언 이것만으로는 진정성 있는 조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우니까 네. 보다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고 계속 촉구해 왔습니다. 네. 오늘은 구체적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최우선 선결 과제라고 직접적으로 밝힌 겁니다. 조태용 외교부 대변인은요. 오늘 정례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정성 있는 조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치가 있기 전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 것이냐 이런 기자의 질문에는 조금 전에 답변으로 가름하겠다면서 즉답을 피했다고 합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달 아시아 순방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한일 양국 간 관계 개선을 위한 명분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당분간 이런 한일 간의 간접 대화가 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접 대화. 간접 대화죠. 알겠습니다. 육군본부 이야기인데요. 아니 육군본부가 이 국내보다도 많은 혜택을 주는 해외 파병 병력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병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능력이 미달인 군인 자녀에게 혜택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내가 네. 왜 떨어졌을까 고민하신 분들 오늘 의문이 풀렸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육군이요. 지난 수년간 성적이 미달되더라도 군인 자녀라는 이유로 선발해서 해외로 파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네. 네, 감사원에 따르면요. 육군 인사사령부는 지난 2008년부터 작년까지 레바논과 이라크 등에 파병할 병사를 뽑으면서 군인 자녀들에게 특혜를 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특기자를 뽑는데 토익 점수가 만점에 가까운 지원자는 떨어지고 네. 공인 성적을 내지도 않은 군 자녀를 선발하는가 하면요. 네. 운전병을 선발할 때도 지원자 66명 중에 50등을 한 군 자녀를 뽑았다고 합니다. 네. 네, 해외 파병은요. 봉급 이외에도 월 평균 16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수당으로 나오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혜택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경쟁률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이유 없이 떨어졌던 이유가 오늘 밝혀졌습니다. 네. 이런 얘기 아시는 분들 아주 열받으시겠는데. 그렇죠. 네. 국세청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말이죠.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준다. 이렇게 밝혔다는데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김덕중 국세청장은요. 오늘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사를 가졌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올해는 기업들이 세무 부담을 적게 느끼면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500억 원 미만의 중소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지난해보다 축소하겠다. 그리고 세무조사 기간도 최대 30%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법인세에 대한 사후 검증을 전년보다도 40% 정도 축소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어떤 기업 활동의 규제를 암덩어리라고 비유하는 등 그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네. 비슷한 맥락의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국제뉴스 한 가지 들어보죠. 네. 지금 이제 크림 반도 네. 독립국 지위에 관한 것인데 네. 러시아가 그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는 대통령의 서명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방 국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가만히 안 있겠죠. 예. 네, 요즘 그 신냉전이다 이런 말이 참 많이 예,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있죠. 네, 예. 시리아 사태부터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사실 러시아와 서방 국가 간의 그 알력들이 상당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요, 어제 그 크림 자치공화국 의회가 독립을 사실상 선언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서를 제출하게 되니까 독립국으로서 인정하겠다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사인을 했습니다. 네. 물론 실제 합병을 위해서는 러시아 의회 자체에서 여러 가지 개정안이 통과돼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는 세 번째 제재 조치를 준비하면서 러시아를 압박 중인데요. 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 정권의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 비자 발급 중단과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네. 현재 미국은요. 푸틴 대통령에 대한 제재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이 이거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 제재 조치도 할 수도 있는 모양이죠? 네, 뭐 비자 발급 중단이나 뭐 이런 건데요. 예. 네, 꼼짝도 안 할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에게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퇴근 시간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요. 공기가 많이 부드러워졌고 가시거리도 10km 내외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가 경기권으로 교통량이 좀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오산에서 기흥 동탄까지 6km 구간 밀리고요. 수원 일대 통과할 때 또 밀리고 달래내고개에서 서초나들목 사이로 서울 시구간 진입이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일찍에서 금천 구간으로 답답하고요. 경인고속도로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가좌 일대, 부천에서 신월 가기가 어렵습니다. 강남에서는 테헤란로 역삼역 가는 길 선능역 부근 1차로에 고장차 서 있기 때문에 고장차 조심하셔야겠고요. 분당 수서간 도시 오속화도로는 장지 이전부터 탄천 1교까지 시속 20km 내입니다. 아직은 청담대교 다리 위 상황 괜찮고요. 성수대교는 남단 쪽으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야권의 통합신당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경기도 장당대회를 시작으로 지방장당 조직 창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각각 마련한 정강 정책을 놓고 조율 작업에 착수를 했는데요. 민주당의 설훈 의원 연결해서 장당 작업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훈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민주당 네. 설훈입니다. 네, 지금도 신당 장당 추진 단장이신가요? 단장은 이제 이 대표, 그러니까 이 김한길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이 단장을 맡게 됐고요. 예. 저는 그 단장 내에서는 일단 물러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글쎄요. 그냥 당원이시군요. 예, 네,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경기도당 장당대회를 필두로 해서 23일까지 6개 시도당 장당대회를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예, 오늘 수원에서 시립 그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네. 장당대회를 잘 하고 김한길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이 함께 나와서 네. 우리 경기도당 당원들하고 함께 장당대회를 잘 치르고 지금 국회로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장당을 하고 나니까 장당 발기문이라든가 또는 정강 정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좀 명쾌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우선 새로 상당되는 정당의 정체성하고 관련해서 이 정당은 보수 정당입니까? 진보 정당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 새정치민주연합을 정의하라고 그러면은요. 예. 우리는 중도 정당이라고 해야 합니다. 중도 정당. 중도 정당. 왜 그런 거 하니? 그러니까 진보적 입장을 갖고 있는 분과 네. 보수적 입장을 갖고 있는 분을 다 함께 했어요. 예.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진정한 중도 정당은 우리 민주당, 과거 민주당, 지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이 중도 정당이라고 보면 맞죠. 네. 그럼 보수하고 진보를 아우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중도 정당이 아니고 짬뽕 정당이네요. 표현을 그렇게 하면 짬뽕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혼합 정당이라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도 정당으로 유럽이 대부분 그렇죠. 유럽이 대부분 그렇게 중도 정당으로 나가고 있죠. 유럽은 주로 이제 중도 우파, 중도 좌파, 그렇죠. 중도 보수, 중도 진보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렇게 나누고 있죠.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쪽은 기민당, 한쪽은 삼민당처럼. 네. 그러면 이 세 정당은 우리는 중도 진보. 우파, 좌파 중간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도 우파하고 좌파 중간이다.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그래서 그래서 정체성 문제가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민주적 시장 경제라든가 이런 표현들, 또 재벌 개혁에 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정강 정책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강 정책에 크게 변화는 없을 겁니다. 민주당 정강 정책에서 큰 변화는 있을 것 같지가 않고요. 그런데 왜 그런 거 하니 참 합당할 당시에 그 김한길 대표하고 그다음에 안철수 위원장 사이에 정강 정책에 대한 큰 틀의 차이는 없다. 이게 확인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약간의 부분적 손질은 할 수 있을 터인데 정강 정책을 가지고 크게 다투거나 할 이런 가능성 별로 없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없어 보입니까? 그런데 자꾸 이제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민주당이라고 하면 진보 정당이라고 해야 되겠죠? 과거의 민주당. 진보 우파라고 할까요? 진보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진보도 이렇게 칼라를 놓고요. 스펙트럼 쭉 놓고 보면 진보 한 축으로 하면은 진보도 좌파가 있고 중도가 있고 우파가 있고 그렇죠. 진보를 나눌 때. 진보 중에서 그렇죠. 진보 중에서 굳이 나눈다면 약간 오른쪽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 그렇죠.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럼 이제 합쳐져서도 큰 변화가 없다.
큰 변화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저는 제가 볼 때 그 흐름이 계속되어 간다고 생각하고요. 네. 조금 폭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폭이 좀 넓어진다. 예. 네. 특히 이제 안보 문제에 관련해서 네. 앞에 그 새정치연합 쪽에서 네. 안보 쪽을 더 강조하는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이 그 창당하시고 할 때부터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해서 평화 통일을 추구한다 이런 이 정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 점도 큰 차이가 튼튼한 없다. 안보를 바탕으로 해서 평화 통일을 추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우리는 과거에 그 연병해전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격퇴도 시키고 그랬는데 그런 걸 보면 안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죠. 네. 튼튼한 안보를 우리는 구축한다고 확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점에서는 뭐 다툼이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툼이 네. 없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예. 5.18이라든가 4.19 같은 이런 역사적 사건을 명시하는 문제를 가지고서도 견해 차이가 그건 헌법에 정의가 돼 있죠. 예. 대한민국 헌법에 정리되어 있는 문제니까 그건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 문제도 예. 그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네. 그 최근에 매노, 종북 뭐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 설명부터 좀 해봐주세요. 저도 조경태 의원이 그 한 발언에 대해서 김상희 의원이 의총에서 문제 지적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 조경태 의원이 잘못 발언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친노 운운하는 부분은 그건 그 본인도 자기 친노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의총장에 나와서는 해명하면서 매노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이게 노면을 판다 이거죠.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문제는 종북 부분이에요. 예. 민주당 내에서 종북을 지금 민주당에 지금 130명 의원이 됐는데 민주당의 새정치 민주연합이 예. 130명 의원 중에서 종북을 하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경태 의원이 분명히 실언하고 잘못한 거예요. 그 점을 사과했어야 되죠. 네. 사과를 안 하고 뭐 변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고 의원들끼리 고성도 하고 뭐 그랬었죠. 그럼 심각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고성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고성도 나왔었죠. 아니, 사과하라고 저도 그랬으면 사과해라. 조경태 의원 사과해라. 사과해라 그러셨어요? 예,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은 네. 이 상황을 더 시끄럽게 가는 건 안 맞기 때문에 빨리 사과하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생각했죠. 네. 아니, 근데 조경태 의원이 뭐라고 그러는데, 130명 안에 종북 의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종북 의원이 있다는 표현보다도 네. 종북 의원은 들어오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했어요. 네. 이 통합정당에. 구체적으로 뭐 종북 의원이 있다는 얘기는 안 했고. 예. 그러니까 그게 종북 군원하는 부분이 들어온다는 말 자체가 그게 얘기가 안 되죠. 네. 그런 표현을 합니까?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조경태 의원 입장에서는 종북 의원들 이번 통합신당에서 빠져라 이런 얘기인데 종북 의원이라는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당연하죠. 우리 민주당에 누가 종북이라는 게 뭡니까? 김정은을 추종한다는 취지인데 예. 민주당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그 매노라는 게 이제 노무현을 팔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도대체가 이 친노라는 말은 시도 때도 없이 나옵니다. 이거 민주당 안에 그 예. 친노니 뭐니 이런 게 있습니까? 근데 저는 참 친노가 뭐가 친노가 아는 게 예. 친노가 뭘 의미하는지 아. 저도 그 제가 이 그 당과 관여하기 전부터 친노 운운한 부분은 나왔는데 예. 저도 눈 씻고 봐서 누구를 친노라 그러느냐 왜 친노라고 그렇게 매도해 나가느냐 네. 그 참 이해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소위 이제 노무현 정부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던 분들이 네. 권력을 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있다 생각해요.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권력은 항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 때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느 정부 때는 항상 그런 부분이 권력을 쥐고 있으면 그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네. 그때 있었던 현상들을 일부분을 찍어가지고 그걸 친노다 이렇게 매도를 하는 부분들 네. 이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럼 그 부분에서 반성해야 합니다. 네. 권력을 쥔 쪽은 항상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권력을 쥐었을 때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네. 그거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다면 비판받아야 되죠. 네.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걸 종북으로 몰아가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네. 혹시나 이번 통합에 대해서 네. 뭐 대놓고 반대는 못했을지라 하더라도 예. 뭔가 마음에 못마땅하거나 뒤로 빼고 있거나 그런 부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저는 없다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왜냐하면요. 얘기해보세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30명 중에서 예. 통합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이건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 덕을 보고 이게 세력이 커지기 때문에 예. 파이가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파이가 커지면 나눌 수 있는 부분도 많아지는 거죠. 네. 그런 식의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파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네네. 어쨌든 우리 덩치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세력이 커지는데 그걸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뭐 일부 인사가 무슨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둥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뭔가 좀 이 빼딱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요. 예. 예찬 총리라든지 문재인 의원이 사실은 그런 행사에 자주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원래? 예,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 붙이면 그 오비일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비 일학일 거다. 너무 선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선하게 해석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 해석이 맞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정당이 잘 되기를 기대를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말이죠. 네. 그동안에 우리나라 수십 년 동안의 소위 민주 세력을 대변하는 정당, 이제 정통적으로 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게 쪼개졌다가 합쳤다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또 현상이고 또 언제 가서는 또 쪼개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현상은요. 네.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게 역동적인 사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새로운 걸 또 추구하는 사회예요. 네. 대한민국처럼 새거 좋아하는 사회도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게 또 나오고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것들은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또 새롭게 나가고 이런 과정 이게 결국 정당 현상에도 일어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나쁘게 볼 게 아니고 좋게 봐야 한다. 그런데 한국 이제 정치가 그만큼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 시골에 가보면 이발소는 똑같은데 이제 간판만 갈아 달아가지고 신장 개업 이렇게 써붙이는 소 있잖아요. 조금씩 달라집니다. 좀 달라지는 겁니까? 네, 신장 개업하면서 내부도 바꾸고, 그 서비스도 달라지고 그렇다고 봐야죠. 그럼 정청래 의원이 점령군 것처럼 하지 마라 한 얘기는 어떻게 해소했어요? 그건 좀 지나친 이야기고 130명 중에서 126명이고 2명인데 네. 어떻게 2명이 126명을 점령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그냥 하는 소리죠. 네. 안철수 의원이 결국 흡수된 거다. 결국은 정치판에 들어온 지 한 2년 남짓 되는데 결국은 민주당에 노예한 인사들에 의해서 흡수된 거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전 절대 그렇게 안 보고요. 절대 아니다. 안철수 의원이 추구하는 바는 저건 국가 지도자로서 커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말하자면 큰 물에서 자기 몸집을 키워야죠. 예. 2명으로 돼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그런 포부를 펼 수가 없죠. 네. 더군다나 민주당은 55년도에 창당해서 자유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지금까지 쭉 커온 이 야당의 야당이죠. 네네. 그렇다면은 그 민주당을 무시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네. 민주당과 어떤 관계는 맺어야 되는데 이번에 결단을 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 생각해야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예. 마지막으로 양념 같은 말씀인데요. 예. 윤여준 회장하고 무슨 맺히신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술잔을 해야 되고 합니까? 그 사연 좀 윤여준 의원과 관계는요.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2002년도에 이해창 총재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고 글을 즈음에 이해창 총재가 우리 민주당 김대중 정부를 막 공격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최규선이라는 사람이 양쪽에 다 관련이 있었는데 그래서 최규선을 통해서 윤여준 의원에게 돈을 20만 불 줬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지나간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 문제를 밝히자 이런 얘기는 지나간 얘기예요. 정치 상황에서는 이런저런 부분이 많이 있고 제가 할 얘기가 훨씬 더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러나 그러나 그건 역사에서 얘기할 부분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털고 그리고 술 한잔하면서 서로 지나간 얘기로 웃으면서 지나가자. 그게 제 취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여준 의원도 동의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서울시장은 사실상 후보는 정해진 것 같고 경기도 경우에는 이제 경선을 해야 되겠죠? 경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인천도 그렇고요. 예.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부산은 어떻게 되죠? 오거돈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오겠다 그러는데. 오거돈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오겠다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조정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야권 후보를 단일화 시켜가지고 어쨌든 새누리 후보를
이겨내야 되니까요. 네. 그 부분은 조금 논의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따로 당에서 그러면 후보를 안 내시겠네요. 그거 지금 제가 섣불리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예. 논의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설훈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 시 기념품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정우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웰메이드 같은 옷집이 필요합니다. 살 때 좋은 옷이 입을 때도 좋은 옷이 될 수 있도록 국민 한 분 한 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가 인디안과 함께 전국 400곳에서 당신을 찾아갑니다.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네,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yes or no 질문은요. 외국계 자본의 카지노 영종도 입성 필요한가요? 입니다.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8888님 께서는 예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원칙 그대로 변질 안 되고 해나가면 괜찮지 않을까요? 관광 효과는 좋을 테니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늘어가고 말이죠. 라고 적어주셨고요. 6835님께서는 노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노, 저는 반대합니다. 강원랜드처럼 전락할 거라면 아예 안 만들어지는 것이 낫고요. 우리나라는 카지노 관련법도 미비하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법을 만들어서 준비한다는 게 미덥지가 않네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직 의견 안 주신 분들께서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키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요, 이 3.1절에 3.1절이라는 대답을 듣고 갑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우리의 역사의 가장 큰 적은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국사에 더 관심을 갖고요. 한국사를 통해 세계사를 바라보고 세계사 속에 글로벌 시대를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고객과 함께하는 솔루션 파트너 LG화학과 함께합니다.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yes or no 질문은요. 이것입니다. 외국계 자본의 카지노 영종도 입성 필요한가요? 인데요. 의견 보내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한두 분 또 볼까요? 5223님, 입성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스. 일자리가 많이 생겨 좋겠지요? 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4874님께서도 역시 예스라고 적으시고요. 외국 자본으로 영종도의 카지노를 만드는 건 환영할 일입니다. 내국인 카지노를 안 만드는 것도 잘하셨네요. 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아직 의견 안 주신 분들께서도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이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소정의 선물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살진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지킴이 행복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198년 역사
전 세계 1억 명의 고객. 인터브랜드 선정 5년 연속 세계 1위 보험 브랜드 악사. 이제 악사가 앞으로의 보험에 대해 새로운 증명을 시작합니다. 보험의 방향이 되다. 악사 다이렉트.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그 친구는 꾸밀수록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데 전 이른 아침에 첫 얼굴? 그 첫 얼굴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맑고 투영한 피부, 그것만으로 눈부신 당신에겐 오직 SK2 비트라 에센스. 네, 새누리당에서 오는 20일 내일 모레죠. 임시국회를 소집하자고 단독 소집 요구를 했죠. 원자력 방호 방제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원자력 방호 방제법은요, 핵 관련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인데요. 핵 안보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이 법을 처리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어떤 법안이길래 문제가 되는 것인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고요. 정치권의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의 서균열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원자력 방호 방제법, 이 법 아시죠? 이법 가지고 지금 임시국회 통과 여부를 두고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법안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좀 간단히 설명을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새로운 건 아니고요. 네. 사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개정한 부분입니다. 네,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 시설에 대한 방호, 그리고 이제 방사능 사고가 있을 때 이제 방제 문제.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2012년 서울 핵정상회의가 있었을 때 약속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유엔이 제창한 핵테러 억제 협약, 그러니까 소위 아이리스라고 하는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핵테러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범죄 행위를 막고 그리고 있을 때는 처벌할 수 있는 이런 게 법적인 게 없었습니다. 이걸 만들자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방사능 재해 같은 후쿠시마 보시면 알죠.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처럼 몇 년 만에 한 번씩 시설 점검을 할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1년마다 할 수도 있고 이런 수시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자. 이게 이제 근거 사실 이제 골자가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핵 관련 그 범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네. 네. 이 범죄 어떤 것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변화가 오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사보타지라고 하는 소위 어떤 원자력 발전소에 해를 줄 수 있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적인,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지금 같은 전자정보 시대에 해킹이 들어와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문제를 소위 정지시킬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가상적이긴 하지만, 예. 이럴 때 올 수 있는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정지가 된 다음에 또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런 방제 대책, 그리고 또 만약에 사건이 났을 때 이걸 이제 범죄 처리하고 형사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그동안에는 없거나 미비했거나 거의 있더라도 사실 말뿐이지 어떤 물리적인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제 핵 안보 정상회의 참석 이전에 우리나라가 이런 법안을 사실 2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으면 참 좋았는데, 그동안 물론 여당도 잘못이고 정부도 잘못이겠죠. 네. 청와대 담당자는 뭔가 좀 늑장 부렸겠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며칠 앞으로 코앞에 다가왔는데 우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거죠. 네.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네.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이거를 이제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얘기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그게 조금 애매한데요. 네, 애매해요. 과연 2014년, 사실 올해죠. 네. 핵안보 정상회의 이전까지인데 정확히 따지면은 그런 말보다는 2014년까지는 약속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미국의 첫 번째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두 번째를 했고, 네. 네덜란드 세 번째, 이게 소위 트로이카, 그러니까 이제 3두 마차가 된 겁니다. 한국, 미국, 네덜란드가. 해외는 이제 아시다시피 국제기구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에서 뭔가 선도하는 그런 면모를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현재까지로는 실패가 된 거죠.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부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약간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통과
했다는 비준서를 네네. 이게 제시하려고 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적어도 그 두 번째 핵안보 정상회의를 했던 주최국으로서 면모가 서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한국, 네덜란드 간 어떤 그 네. 공조체제가 보이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 숙제를 좀 덜 했다 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이거 말고 또 이 국민 안전과 관련된 원전 관련 법안들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범죄 행위 관련된 것은 사실은 범위가 넓습니다. 네. 3.11 우리 후쿠시마 사태 때부터 나온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11 테러 때 이후에 나온 것들이 원자력 시설. 네. 사실은 이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가 되겠는데요. 네. 여기 어떤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3년에 한 번씩 볼 수 있거나 또는 점검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수시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네. 언제 어떤 행위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시한에, 그러니까 사실은 3년 있다가 또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사고나 또 안전사고나 이런 게 없으려고 누가 보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로서도 그렇고 원자력 안전위로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이제 시적절하게 통과돼야 되는데 여태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사실은 방송법이나 이런 거하고 또 연계돼가지고 조금 이해가 힘들지만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통과되지 못한 건 좀 불행한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의 서균열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네, 이 법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말씀 들었고요. 이번에는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이시죠. 한정혜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원자력 방호 방제법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한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민주당에서의 입장은 뭡니까? 원자력 방호 방제법 단 하나만 통과시키는 원포인트 국회, 그것보다는 기왕 국회를 여는 거니까 산적한 민생 현안 다 많잖아요. 그래서 원포인트가 아니라 원샷 국회 될 수 있게 지금까지 미뤄왔던 방송법, 기초노령연금법 이런 것 등 민생 법안들 같이 함께 다루자.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군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네. 근데 새누리당에서는 왜 이 완샷이라는 거 어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법안 여러 개를 같이 통과시키자는 것에 대해서는 왜 반대하고 있답니까? 글쎄, 그건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연말에 있었던 마치 외촉법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 같아요.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니까 마치 그래도 우리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합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 어떻게 보면 좀 호들갑을 떠는 것 같아서 사실은 조금 보기가 그렇고요. 기왕에 국회를 연다라고 하면 산적한 민생 현안을 당연히 다루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정당 입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원자력 방호 방제법 하나만을 위한 단독 국회 소집?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인력 낭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는 것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현안이 되고 있는 방송법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 정보유출 대란에도 국회 미방위 차원의 위원회에 잡혀있는 법안이 112개나 되거든요. 그런 것들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같이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임시국회 회기를 딱 하루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좀 길게 잡더라도 여러 가지 법안들을 다 함께 처리하자 이런 입장이시군요. 그럼요. 다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 핵 안보 정상회의 하기 전에 이 원자력 방호 방지법을 통과 안 시켜주겠다. 이런 건 아니시군요. 그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급한 법이었는데 지난 27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도 참 사실은 정부나 여당이 할 말이 없는 거죠. 27개월 동안. 그래서 그래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급한 법이라고 야당에 통과시키자라는 얘기를 그동안에 안 했었습니까?
이 법을 특정해서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2014년 상반기에 또는 뭐 2013년에 꼭 통과시켜야 된다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네. 원래 이게 이제 2012년 서울 선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올해 말인 2014년 말까지 뭐 세계적으로 발효하게 하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 여당에서도 아직 시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당장 이제 대통령께서 4월에 가셔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래도 2012년에 주최국으로서 핵 안보 정상회의 주최를 했었는데 그래도 가시는 김에 그래도 뭐 대통령의 체면이나 위신 이런 것들이 좀 갑자기 고려가 된 것이죠. 그 전에는 한 번도 그 중점 처리 법안에도 여당에서 내놓지를 않았었고 실제로 굉장히 천천히 그렇게 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법안과 비슷하게 이 처리를 밟아왔거든요. 그동안에 중점 처리 법안으로 여권에서 요청을 해오거나 그런 적도 없었다. 그런 적도 없고 특히나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조차도 사실은 한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2월 국회에서도 이런 말이 한마디 없었어요? 바로 한 달 전에도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갑자기 이러시니까. 그러다가 앞에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갑자기 호들갑을 떤다. 네, 죄송합니다. 뭐 언어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조금 저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건 이상한 것이죠. 좀 이상하다. 네. 그건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여당에서 누가 잘못하는 사람이 있거나 정부에서 잘못하는 사람이 있거나 잘못하는 사람이 있겠네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챙기지 않은 정부와 여당이 다 책임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그 수석 차원에서 관리를 했어야 하는 것이죠. 일단 이미 단독 국회로 소집은 했으니까요. 일요일부터 이제 회기는 시작이 되는 거죠. 뭐 하루로 했습니까? 뭐 한 며칠로 했습니까? 그 여당에서 낸 건 아마 하루. 딱 하루만? 네네. 또 하루 그날 국회에 가실 겁니까? 안 가실 겁니까? 그건 이제 그 여야 원내대표가 어쨌든 이것은 협상을 해야 됩니다. 미방위만 연다고 해서 이게 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법사위가 열려야 되고. 그렇죠. 이런 프로세스를 흔히 말하는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열어놓고 예를 들어서 제대로 협의도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정말로 그 정권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하여튼 모양은 좀 이상해요. 야당에서는 많이 이상합니다. 야당에서는 법안을 많이 처리하자. 그렇죠. 회기를 길게 잡더라도 좀 일을 하자 하는 이야기인데 여당에서는 딱 한 건만 하자라고 하는 것이니 너무 이상하죠. 보니까 모양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정보 유출 대란 지금 2차 유출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이것과 관련한 법안들도 논의를 좀 해야 되고, 기초노령연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밖으로는 급하다 어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논의를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도 말이죠. 이게 외국 나가는 것 때문에 일이 급하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이거 한 건 야당에서 협조해주고, 그 다음번에 또 야당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법안 처리를 위해서 소집을 또 하거나 이렇게 협상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협상은 저희가 분명히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원내 지도부에서 협의해서 잘 해나갈 거라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그 정보위원회라고 있죠? 정보위가 있습니다. 정보위원회가 안 열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무슨 이유입니까? 정보위가 지난 석 달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질 않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 1월 달에 이게 보도가 됐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국정원의 개입 정도 문제가 여실히 계속적으로 하루하루 지금 언론상에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정보위 개최를 요구를 했고요.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 외통이든 저희는 계속 국회를 말은 늘상 상시국회 하자고 했는데 정작 열자고 하면 이렇게 열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그래요? 정보위 몇 번이라도 열자고 했었는데 전혀 열지를 않고 있어서 더군다나 문제가 이제 정보위는 위원장께서 새누리당의 서상기 위원장이시고 간사는 조원진 간사신데 아시다시피 두 분 다 지금 대구시장 출마하시다고 국회에선 찾아보기 힘드시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잘 협의가 되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한영애 의원 대변인이었는데요. 새누리당의 입장도 들어보려고 했었는데요. 갑자기 연결이 안 됐습니다. 또 내일 또 모레 또 입장을 들어볼 게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 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버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 시 기념품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지금도 어딘가에선 피로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구석구석 쌓인 눈을 녹이듯 우리 모두의 피로가 녹을 때까지 바카스가 응원합니다.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바카스. 이따가 같이 점심 먹을까? 다음에. 오늘은 하노이에서 점심 약속이 있거든. 뭐? 오늘 하노이에서 점심을? 아시아나 하노이 주간편 증편호나. 밤에도 낮에도 편리하게 모십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도 에듀윌.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네,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예스와 노와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외국계 자본의 가지도 영종도 입성 필요한가요? 하는 질문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8020번님, 외국 투자 카지노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뭐든 다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든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갈 사람은 어차피 비행기 타고라도 카지노 가니 국내에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찬성 한 표, 점점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0084님께서도 역시 예스를 적어주셨네요. 영종도에 카지노 입성한다면 일자리 창출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 의견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